평생 땀 흘려 모은 여러분의 통장 속 돈 몇천만 원의 저축이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보다 못한 종이 조각이 된다면 어떨까요? 어느 평범한 날 몸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아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가정해 보죠.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자식들은 급히 여러분의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갑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대답은 너무도 차갑고 냉정합니다. 가족이라도 본인이 아니면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수십 년을 꼬박꼬박 저축해온 내 돈인데 심지어 가족도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사용되지 못한 채 묶인 돈들이 대한민국에 매년 수조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 돈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인을 잃고 국가의 금고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 소유로 바뀌는 겁니다. 국가와 은행은 말합니다. 고객님의 자산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건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가와 은행이 여러분을 의도치 않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돈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묶여버립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족들은 손을 놓고 울기만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니어 자산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프게도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평생 절약하고 노력하며 살아온 어르신들이 가장 돈이 필요한 순간에 돈을 쓸 수 없게 되어 큰 고통을 겪는 모습을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혼자서만 알고 계셔선 안 됩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평생 노력해서 모아온 여러분의 자산, 이제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금융보호자 제도, 신탁, 유언장과 같은 확실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면 결국 손 놓고 여러분의 자산을 빼앗기는 결과만 남게 될 겁니다. 반드시 이 방법들을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평생의 재산을 진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통장은 단순히 숫자와 종이가 아니라 평생을 애써 지켜온 땀과 노력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돈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현실,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때 여러분과 가족을 돕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비책 중 하나가 바로 금융보호자 제도입니다. 금융보호자는 미리 등록된 사람으로 위급한 순간 여러분을 대신해 은행에 가서 통장 조회와 금융상품의 해지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중요한 제도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금융보호자 등록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가까운 은행에 신분증만 들고 방문하면 단 몇 분 만에 완료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간단한 준비도 미리 하지 않아서 평생의 자산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어르신들이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이 자부심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 가족들에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제가 상담한 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정할머니는 80대 초반 평생 누구보다 근검절약하며 통장에 5천만 원 넘게 모아두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으셨죠? 긴급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당황하며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한마디에 모든 게 막혀버렸습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은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빚을 얻어 병원비를 마련했고 그 사이 정할머니의 건강은 더 악화됐습니다. 나중에 건강을 회복한 정할머니가 통곡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 그렇게 아끼며 모아온 돈인데 정작 나를 위해 쓸 수 없다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금융보호자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한 가지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보호자는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고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정작 가장 급한 순간에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보호자 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허점이자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만 믿고 모든 대비를 끝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산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보호자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른 대비책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여기서 신탁이라는 보다 강력한 금융 대비 수단이 등장합니다. 금융보호자 제도가 미처 다 채우지 못한 빈틈을 신탁이 든든하게 메워줄 수 있습니다. 신탁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미리 자산 사용의 목적과 시기를 정할 수 있어 치매나 중풍 같은 상황에도 걱정 없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보호자와 신탁을 병행하면 보다 완벽하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금융보호자 제도의 편리함과 한계를 제대로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 노력과 땀을 지키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신분증을 들고 은행을 방문해 금융보호자를 등록하세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제가 전해드릴 신탁과 유언장에 대한 내용까지 꼭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슬픔 속에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보호자 제도만으로는 여러분이 평생 노력해 모은 소중한 자산을 완벽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금융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통장 조회와 금융상품 해지까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산이 절실히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인출이나 이체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보호자 제도의 명백한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대비책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신탁입니다. 신탁이란 여러분의 자산을 은행과 같은 신탁기관에 맡기고 그 자산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금융보호자 제도가 단순히 여러분 대신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라면 신탁은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 여러분의 의도대로 자산이 관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탁은 요즘처럼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유용한 금융상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치매나 중풍처럼 건강 문제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워졌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재산 관리 방법과 용도를 정확히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지정해둔 조건에 따라 병원비, 생활비 등 필요한 비용을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상담한 김 선생님의 사례가 신탁의 효과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김 선생님은 70대 중반으로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김 선생님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사소한 건망증으로 여겼지만 점차 병이 깊어지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었죠. 다행히 김 선생님은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탁을 통해 자산관리 계획을 꼼꼼히 세워두셨습니다. 그 덕분에 병세가 깊어져 김 선생님이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 없게 되자 신탁에서 미리 정해둔 대로 병원비와 간병비가 지급되어 아내는 걱정 없이 남편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신탁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탁은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신탁은 단 300만 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융제도입니다. 또한 신탁은 단순히 병원비나 간병비를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손자나 손녀의 학자금이나 자녀의 사업, 지원 등 다양한 목적에 맞춰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지 돈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노력해 모은 돈을 여러분의 소망대로 가장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탁도 만능은 아닙니다. 신탁에 맡긴 자산은 기본적으로 신탁 계약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계약 시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원하는 대로 신탁금을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여러분의 상황과 의도를 정확히 반영한 맞춤형 설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가족과 함께 신탁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인생의 결실이 가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가족들 역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금융보호자의 한계를 넘어 신탁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쳐두세요. 여러분의 평생 노력과 사랑이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 축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신탁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어렵다면 제가 알려드릴 다음 이야기인 유언장 작성법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탁과 함께 유언장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여러분의 뜻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융보호자와 신탁을 통해 어떻게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금융보호자는 여러분 대신 통장 조회와 금융상품 해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신탁은 여러분의 자산을 미리 정한 목적과 상황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명확하게 남기고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유언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불편하거나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나 필요한 것인데 아직 건강한데 굳이 미리 써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단순히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유언장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가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와 책임감을 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또한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재산 분쟁으로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박할아버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박할아버지는 80대 후반까지 건강하고 활발하게 생활하시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재산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작은 땅과 집 한 채, 그리고 조금의 저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은 슬픔을 채 극복하기도 전에 유산 상속 문제로 심각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박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급히 작성한 유언장에는 서명과 도장이 없었고 작성 일자도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자녀들은 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벌이며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졌습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글로 작성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정확한 작성, 날짜와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공증을 받은 유언장은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증 절차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목록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막연히 내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라 같은 표현은 자칫 해석의 여지를 남겨 가족 간의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돈이나 재산만 남기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사랑, 지혜를 담아 가족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이 작성한 유언장에는 단순히 재산 분배만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필로 정성껏 써 내려간 편지 한 장이 평생 해결되지 않았던 가족 간의 오해를 풀고 화해와 화합의 길을 열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유언장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유언장만으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금융보호자와 신탁과 같은 대비책들과 함께 유언장을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보호자가 일상적 금융 업무를 대신하고 신탁이 실질적 자산 보호를 담당한다면 유언장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까지 가족이 분쟁 없이 평화롭게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애정을 전하는 최종 도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펜과 종이를 준비하고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증 절차를 거쳐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하세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가족들이 고통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금융보호자, 신탁, 유언장 이 세 가지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자산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에게 축복이 되는 유산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위험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돈이 잠들어 있는 휴면 계좌의 위험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꼭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도 못하는 오래된 통장이 어디엔가 숨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언젠가 만들어 놓고 깜빡 잊어버린 통장 속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조용히 국가로 넘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돈이 무려 16조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대한 돈이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어르신들이 기억조차 못하는 통장 속에서 매년 국가의 금고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휴면계좌란 무엇일까요? 은행에 예치된 돈이 1년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휴면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도록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법에 따라 이 돈은 결국 국가에 귀속됩니다. 문제는 본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돈을 국가에 빼앗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잠들어버린 계좌의 대부분이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의 통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대부분 금융 거래를 간편하게 하려고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얼마 전 실제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상담하러 오신 75세 이정숙 할머니는 자신은 통장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로 확인해 보니 무려 4개의 추가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계좌에는 4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나는 그런 돈이 있는 줄 몰랐다며 어이없어 하셨죠. 만약 우리가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 돈은 그대로 휴면 상태가 되어 결국 국가에 귀속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통장이 휴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정말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 계좌를 한 번에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자녀의 도움을 받거나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계좌에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 소액이라도 입출금을 해두세요. 그러면 휴면 상태가 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 가지 큰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인터넷 사용이나 금융 서비스 접근 자체를 어렵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본인의 돈이 휴면 계좌가 되어 잠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변 가족들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여러분의 금융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휴면 계좌가 없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휴면 계좌 관리는 단순히 돈을 잃지 않기 위한 대비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평생 노력을 지키고 가족에게 제대로 된 유산을 남기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이 문제를 나누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가족이 아닌 국가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계좌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휴면 계좌는 그저 방치된 통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대비하고 가족들과 함께 꾸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휴면 계좌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산 보호와 가족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뿐만 아니라 반드시 준비된 금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운 계획이 정말 가족을 지키기에 충분한지 다음에 말씀드릴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금융보호자 제도, 신탁, 유언장, 그리고 휴면계좌 관리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대비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별적인 제도와 방법들을 단순히 하나씩 알아두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금융 계획으로 짜여 있어야만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준비된 금융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아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남긴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평생 노력한 여러분의 흔적이자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와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명확한 금융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떠난 뒤 가족들은 이 돈 때문에 분쟁을 겪거나 심지어 법적 다툼까지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많은 상담을 통해 안타깝게 지켜본 일입니다. 명확한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유산이 생기면 가족들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